관세, 제가 이명철 관세사고요. 저는 이제 2008년도에 합격을 했어요. 25기입니다. 25기고 공부 제가 시작한 거는 04년도 7월부터 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머리가 나빠서 4년을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은 시험이 더 어려워졌고 워낙에 똘똘하신 분들이 많아서 더 수준이 높았지만 저는 그 당시에 쉬웠던, 지금보다는 상대적으로 쉬웠을 수도 있어요. 그때 당시에도 4년을 공부했던 머리가 나쁜 사람인데 저도 됐기 때문에 그렇게 공부를 시작했고, 지금 이제 2008년 9월에 합격을 하고 그 다음에 3월부터 일을 했으니까 한 13년 4년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취업도 처음으로 관세사로 시작을 했고, 저도 무역학과 나왔는데 군대 갔다 와서 뭐하지? 이렇게 막 둘이 여러 번 똑같아요. 이렇게 보다가 학교 선배가 관세사를 합격했다고 학교에서 이렇게 합격 뭐 발표회 그런 걸 하는 거 보고 저 뭐지? 한번 해볼까? 그냥 학원 가서 하고서 그냥 거기에 빠진 거죠. 뭐 반강제적으로 빠진 거예요. 이미 시작했기 때문에 버릴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 시작했는데 얼레벌레 하다가 이제 긴 시간이 흘러서 합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업무를 하고 있는데, 저는 이제 통관 업무도 해봤고 심사도 해봤고 FTA도 해봤고 다 해봤어요. 다 해봤고 계속 관세법인, 관세사무소 일을 하다가 이제 한 3년 전부터는 이제 제 동기랑 같이 개업을 해서 따로 같이 하고 있죠. 물론 대표는 제 동기로 되어 있는데 저는 이제 같이 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밑바닥부터 다 해봤기 때문에 또 공부도 4년을 했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 최소한 여러분들보다는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이 관세사라는 직업이 어떤 건지, 이 시장이 어떤 건지를 그래도 누구보다는 잘 알려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좀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저희는 이제 관세사는 뭐냐면 수출입 통관을 하는 거예요. 수출입 통관이 혹시 뭔지 모르시죠? 우리 해외여행 갈 때 외국에 나갈 때 출국 심사합니다. 너 나가는구나. 출입국 관리사무소에서 확인을 하죠. 그래서 비행기 타고 가서 그 나라 들어가면 그 나라에서 또 얘 들어오는구나 또 확인을 합니다. 물건도 똑같아요. 나갈 때 수출 신고를 하고 들어올 때 수입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그게 무역이잖아요. 근데 이제 기업들이 수출하는 회사, 수입하는 회사가 그거를 직접 할까요? 나 물건 만들고 팔기도 바쁜데 언제 내가 세관 가서 수입 신고를 해? 반대로 수출하는데 마스크 수출하는 회사가 마스크 만들기도 바쁜데 태관 가서 수출 신고해. 그렇게 안 해요. 다 통관 업무를 전혀 모르는 거예요. 대부분의 기업들이 그래요. 그래서 그런 통관 업무를 관세사가 대행을 하는 게 주 업무예요. 저희 관세사의 이제 고전적인 영역이죠. 그래서 이제 세무사 뭐 하나요? 기업에서 세무신고, 부가세, 뭐 소득세, 법인세 신고할 때 업체가 직접 못 해요. 그래서 세무사에 맡기는 거예요. 그 업무만 하는 전문 자격사죠. 변리사 뭐예요? 변리사. 업체에서 이제 뭘 만들었어. 특허 신청을 해야 돼. 뭐 실용시나 디자인 신청을 해야 돼. 몰라요. 관련된 법률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러면 특허사무소 전화해서 이거 해주세요 하면 변리사들이 대행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거죠. 변호사 잘 알죠? 소송해야 되는데 직접 해도 돼요. 하지만 못하죠. 어렵기 때문에 변호사 맡기는 거예요. 똑같아요. 수출입 신고도 직접 해도 됩니다. 관세법상 화주가 해도 되도록 돼 있어요. 근데 못해요. 어렵기도 하고 할 시간도 없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그런 업무를 저희가 주로 하는 게 이제 관세사의 업무고요. 그게 이제 수출입 통관을 한다고 해요. 수출 신고하면 수출 통관, 수입 통관, 수입 신고하면 수입 통관이 되는 거예요. 그게 가장 기본적인 업무고, 이제 통관을 할 때 물건이 그냥 들어오고 나가지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책을 수입한다고 할게요. 책은 그냥 수입하면 돼요. 그런데 물을 수입하면 그냥 수입할 수 있을까요? 물은 수입하려면 먹는물 관리법에 따라서 식약처에 신고도 해야 되고, 수입하기 전에 여러 가지 갖춰야 될 조건들이 되게 많아요. 마스크 다 쓰고 있죠. 마스크 수입할 때 그냥 수입하면 될까요? 안 돼요. 마스크는 의약 외품이기 때문에 식약처에 또 신고를 한 그런 의약외품 수입업자밖에 수입할 수가 없고, 그 전에 또 이제 한국의약품 수출입협회에 표준통관 예정 보고를 받고 수입을 해야 됩니다. 그런 업무 업체가 할까요? 몰라요. 그래서 수입물품 통관도 하면서 그 전에 그런 식약처 업무 대행, 그 다음에 그 물품을 수입하기 위해서 갖춰야 될 조건들이 있죠. 핸드폰 수입할 때 그냥 수입 안 돼요. 국립전파연구소의 전파법에 의한 안전 확인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업무들도 다 저희가 합니다. 그래서 수입과 관련되는 모든 업무들을 다 저희가 대행을 해주는 거예요.
그런 게 이제 통관이랑 연결돼서 주 업무가 돼요. 물건 수입할 때마다 수출할 때마다. 그래서 저희 고객들은 대부분 이제 기업들이죠. 맨날 수입하는 회사들, 맨날 수출하는 회사들은 이제 그냥 수입 건수가 있으면 바로바로 서류를 주고 계속 신고하고 통화 끝나면 물건 보내주고 이런 업무를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게 수출입 통관 업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이제 관세 환급 업무라고 있어요. 처음 하시는 분들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리면, 환급이 뭐예요? 환급. 돌려주는 거예요. 돈 왜 돌려줘요? 잘못 냈으니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기본적인 업무죠. 우리가 뭐 가게에 가서 뭐 샀는데 잘못됐으면 환불 받잖아요. 똑같은 환불이 환급이에요. 그런데 그런 것도 있지만 우리나라는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거든요. 수출이 되게 많이 하잖아요. 삼성전자를 포함해서 많이 수출을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수출을 하면은 돈을 돌려줍니다. 그게 바로 관세 환급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내가 만약에 A라는 제품을 만들어요. 국내에서 만들어요. 근데 여기에 1번이라는 원료가 들어갑니다. 즉 1번이라는 원료랑 2번이라는 원료를 넣어서 A를 만드는데, 2번은 국내에서 사왔고 1번은 해외에서 수입을 했어요. 얘 수입할 때 관세를 내겠죠. 관세가 뭔지는 아시죠? 수입 물품에 세금 부과하는 게 관세예요. 근데 이 관세를 내고 수입했는데 여기 들어가서 만든 다음에 다시 수출이 돼요. 그럼 얘는 내가 돈 내고 들어왔는데 도로 나가네? 그럼 돈 낸 거 돌려줘야죠. 왜냐하면 왜 돌려줄까요? 이 관세라는 거는 국내에서 거래되는 걸 전제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 물품이 그냥 국내에서 팔리면 세금 안 돌려줍니다. 그냥 물건 가격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다시 나가잖아요. 그럼 이거 돌려줘야죠, 세관에서. 그게 관세 환급이에요. 그래서 원재료를 많이 수입을 해서 국내에서 많이 만들고 수출하는 회사들은 이 업무가 꼭 필요합니다. 수출할 때마다 이거 다 돌려받아야 돼요. 껌껌이 다 계산해가지고. 그거 업체 보고 업체가 할 수 있을까요? 못해요. 관세사가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정기적으로 반기별, 분기별, 뭐 연별로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다 돌려받아야 됩니다. 그런 업무도 저희가 해요. 그래서 통관이랑 관련된 그런 업무들도 많이 하고요. 그 다음에 또 저희가 또 많이 하는 게 심사 업무가 있어요. 심사가 뭐냐면 세관에서 조사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세요. 물건을 수입을 했는데 수입할 때 관세나 부가세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근데 세관에서는 너네 그거 수입하고 있는데 잘 신고 잘 했는지,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짜리 물건을 500만 원으로 신고하지 않았는지, 또는 관세가 8%인 물건을 세금 조금 내려고 5%로 하지 않았는지, 그런 식으로 업체들을 조사를 합니다. 즉 그때 당시에는 조사 안 해요. 나중에 조사합니다. 나중에. 그러면 이제 내가 만약에 어떤 물건을 수입하는 회사인데 한 3년 동안 잘 수입하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만 그게 세금이 잘못 신고가 된 거였어요. 그럼 나중에 5년 후에 세관에서 야 니네들이 3년 동안 수입한 물건 잘못됐으니까 세금 다 토해내, 이렇게 연락이 옵니다. 그때 업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해요? 관세사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희가 또 컨설팅 해주고 대응 방법을 마련해주고 낼 거 내고 받을 거 받고 어떻게 해야지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지 그런 업무를 또 해요. 그런 거 이제 관세 조사라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거 안 하면 개판 되는 거예요. 막 신고하고 다 세금 안 내는 쪽으로 신고하고 그러면 이제 관세 행정이 엉망이 되겠죠. 이게 기본적으로 나라에서 세금을 걷는 행정인데,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저희가 많이 합니다. 그게 이제 기업 심사 업무라고도 하고요. 그다음에 또 이제 대기업들은 세무조사 받는 것처럼 5년에 한 번씩 정기적으로 관세 조사를 받아요. 너희들 큰 회사가 5년치 수입한 거 다 보자, 잘했는지 싹 한 2달 동안 본 다음에 뭐 잘못했네, 이만큼 세금 내, 이렇게 정기적으로 조사를 하거든요. 그런 거 할 때 저희가 다 하는 거예요. 세무사들은 이 업무는 몰라요. 그들은 국세, 내국세만 하기 때문에 부가세, 소득세, 법인세 뭐 그런 쪽만 하죠. 관세는 관세사밖에 몰라요. 그죠? 변호사 이거 몰라요. 관세사밖에 몰라요. 물론 소송을 할 때는 하겠지만 그때도 관세사랑 같이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관세법 관련된 사항, 통관 관련된 사항은 관세사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런 업무를 해요. 아시겠죠, 대충? 그리고 이제 또 많이 하는 게 요새 FTA, 이것 때문에 많이 관세사가 이제 널리 알려졌죠. FTA는 뭔지 아시죠? 프리 트레이드 어그리먼트, 자유무역 협정입니다.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는 관세를 내는 거예요. 외국에서 물건 수입하면 관세를 내고 나가면은 그 나라에서 관세를 또 부과를 합니다. 그런데 세금 내면 권리적 되잖아요, 무역하는데. 그래서 야 우리 이거 내지 말고
자유롭게 무역하자. 그게 바로 FTA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할 때 관세를 안 내거나 줄여주는 협정이 FTA 협정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16개 협정을 맺었고요. 국가로 따지면 대략 60여 개 국가랑 FTA가 체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거래하는 국가들 다 FTA 체결 국가입니다. 그러면 내가 중국에 수출하는데 또는 중국에 수입하는데 FTA 체결돼 있는데 활용을 해야죠. 근데 FTA 할 때 그냥 나 중국에 수출합니다, 수입합니다. 그래 그냥 관세 0% 이렇게 해줄까요? 절대 그런 게 없어요. 수출자한테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되고 저쪽한테 내가 수출할 때는 내가 발행을 해줘야지만 저쪽에 있는 바이어가 관세를 또 감면받을 수가 있어요. 그거 그냥 발행하나요? 원산지 결정 기준 따져보고 그 물품이 정말 한국산이 맞는지 원재료 대여, 가격, 원산지 다 따져봐서 검토한 다음에 봤더니만 한국산이 맞네요. 발급하세요. 했더니만 안 되네요. 이거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됩니다. 다 알려줘야 됩니다. 업체들 몰라요. 그게 FTA 업무예요. 그래서 정말 어리석은 질문 중에 하나가 FTA 체결해서 관세가 더 없어지면 관세사 할 일이 없어지나요?